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바이든 효과에 이어서 화이자 효과를 기대했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늘리는 상황인데요. 숨 고르기가 새로운 기회일까 이런 주제로요. 먼저 화이자 백신 효능이 있다는 얘기로 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항공주들이 세게 미국도 항공주 급등했잖아요. 네. 국내 항공주도 오늘 강하게 오르는데 시각 어떠세요? 네, 화이자 이슈 먼저 말씀드리면 CNBC에서 보도가 오전에 또 나왔는데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 이제 당장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또 화이자 쪽에 관련된 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화이자가 이제 시간 외에서 자수 좀 눌리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백신이라는 게 100% 돼야지 90% 됐다고 투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90% 정도의 뭐 이슈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퍼센테이지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숫자가 이제 약간 뭐 90명 정도 수준에서 이제 뭐 9명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조금 이제 너무 이제 적은 거 표본이 적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백신 관련된 FDA 관련된 그 어떤 특정한 또 그 옛날 화이자 쪽에 일을 했던 분이 나와서 이제 CMC 쪽에 통해 가지고 당장 이제 화이자의 백신 관련한 부분들이 당장 크게 어떤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시간 오전에 그러면서 이제 약간 눌림이 나오는 것 같고 미국 선물도 이제 약간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부분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공주 전망은 조금 다르게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객 수송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해외 여행을 거의 못 가고 있고 내년에도 갈 수 있다는 뭐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객 수송은 당분간은 좀 바라보기 좀 힘든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해제 국가 확대가 일단 있기 때문에 다소 긍정적인 요인은 또 있고요. 센티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열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화물 수송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인천공항의 10월 화물 수송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2% 증가를 했고요. 주요 이제 노선별로 보면 미주가 26.7% 증가, 그리고 일본이 23.3%, 중동이 5.6%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화물 실적은 7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컴퓨터 관련 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전통 화물 수요도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연말로 갈수록 계절적 성수기인데 최근에 해외 쪽에 못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폭발적인 보복적 소비가 연말 소비 시즌에 굉장히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품목들도 아마 화물 수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분기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실적을 다시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화물의 절대 수준은 2분기 대비 낮아있긴 했지만 물동량이 4분기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2분기에 이제 지난 그 2분기 화물기 비즈니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차이나 에어라인과 EVA 에어라인이 있는데요. 여기만 영업 흑자를 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4분기에도 화물 사업을 영위하는 극소수의 항공사만이 아마 실적이 상당히 견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HMM 같은 이제 그 해운 업종들이 굉장히 주가가 강세입니다.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 부분도 결국 컨테이너선을 못 구해서 해운 쪽도 계속적으로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HMM 이후에 아마 항공 화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대한항공이 상당히 좀 최근에 좀 강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긴급 승인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화물 운송에 대한 사이트도 변수가 상당히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빅파마 백신 후보 물질이 연내 긴급 승인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제 항공시장에 약 80억 도주 정도의 백신 수송 물량이 유입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연간 3에서 6% 정도의 항공 수송 관련된 수요 견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적이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마 재무 구조로 상당히 좀 최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단기 유동성 확보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이 아마 탑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화물 운송과 관련된 이슈가 집중되면서 좀 더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대략 증권사들 목표치가 한 24,000원, 4,5,000원 수준인데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단기적인 목표 주가 그렇긴 하지만 화물 운송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을 보여준다면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살아남은 자들의 이제 나중에 파티가 있게 되면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아니겠습니까? LCC 가운데는. 근데 이제 대한항공이 훨씬 더 빠른 거죠. 화물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여객 운송은 더 나빠질 게 없거든요. 근데 백신이 나온다면 여객 쪽도 더 이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생기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 효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오르면서 폭등하면서 오늘 관련주들 이제 경기 관련주들이 사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실적 좋으면서 이제 이미 좀 어제 올랐고요. 오늘 정유주들 S오일이 10% 오르고 있는데요. 예, 정유주들 시각은 어떠세요? 네, 기존의 화학 업종에 대한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제가 금호석유, 예. 라텍스 관련된 게 없어서 못 판다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와 같은 순수 NCC 업종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재생 때문에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상당히 좋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풍력까지 나선다 해가지고 전일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상당히 많이 눌려져 있던 정유 업종이 상당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일 급등을 이미 했었던 상황이고 오늘도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세 보고 있는데요. 전일 화이자 백신 개발 소식,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백신 개발 소식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해외 주가 반응을 본다면 순수 정유 업종 그리고 시추, 그다음에 원유, 그다음에 ECC, 그다음에 이제 NCC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신재생 전기차는 뒤쪽에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주가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결국 이제 코로나로 가장 피해가 컸던 업종 중심으로 해서 먼저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급등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제 항공률과 디젤의 스프레드가 11% 정도인데 3월 이후 최고까지 벌어졌다는 뉴스도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회복 기대감에 화학도 반등을 줬지만 어쨌든 이제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ECC가 순수 NCC보다는 좀 더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있으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S오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도 좋아 보이고요. 연말 배당을 고려한다면 현대중공업 지주라든지 배당률 8%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GS 같은 경우도 배당률이 4%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편승한 저점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글로벌 이동 제한 때문에 휘발유라든지 등경유, 항공유 등이 수요 절벽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미국과 싱가포르, 유럽 등의 글로벌 정유 제품 재고가 6년 밴드를 상회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굉장히 눌려있던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제 글로벌 정제 설비 가동률이 미국과 중국 기준에 약 70%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요. 올해 이제 원유 수요 관련된 부분에서 매달 이제 일간으로 봤을 때 연간 대비 약 86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백신 개발로 이제 이동량의 어떤 제한이 상당히 좀 풀린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회복을 견인하면서 누적된 공급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 측면에서 부담을 덜어준 요인이기 때문에 정유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긴 호흡일 수 있겠지만 저점에 대한 그 매수 관점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그동안의 정유사의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이례적으로 마진의 강세를 나타낸 제품이 BC라든지 납사 두 가지가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정유 부분에 상당히 가동률이 올라온다면 아마 BC라든지 납사의 상대적인 강세가 약세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화학 업종인 순수 업종인 NCC 관련된 화학 업종도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광분제나 이제 중국 투스로 화장품주도 움직입니다. 오늘은 뭐 그동안 이제 LG생활건강이 대장주로 자리매김했는데 오늘은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4% 가까이 오르고요. 코스맥스 같은 건 조금 밀리는군요. 화장품 관련주는요. 네, 지난 21일 이제 중국 광분제 예약 판매 10분 만에 그 광분제 기간 작년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LG생활건강의 후가 상당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2분 만에 매출액이 1억 위안 돌파했고요. 11분 만에 5억 1,100만 위안을 돌파했는데 이게 지난해 전체 광분제 매출 기간 매출액인 4억 3,400만 위안을 훌쩍 넘어선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 광분제 행사 결과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광분제뿐만 아니라 6.18 행사 이 두 개의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중국 쪽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장품 수출은 지난 4, 5월 기점으로 상당히 회복 국면으로 가파른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9월 화장품 수출은 이제 전년비 46% 증가했고요. 중국향 화장품과 생활용품 수출 역시 전년비 56%와 110%나 증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화장품 수요의 회복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메이저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세를 보였고요. 물론 아모레퍼시픽이 약 10%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 상승세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상승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매출 회복세가 더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LG생활건강의 후가 상당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메이저 브랜드 중에서 굉장히 고가격의 어떤 자리를
자리를 후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도 광군주에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개별 업체들의 실적 흐름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27%나 역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탑라인도 상당히 힘들고 중저가 라인도 상당히 힘들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다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 비중이 좀 올라가면서 조금은 실적단이 조금 다르게 믹스가 개선되고 있고 최근에 다시 이제 4분기 접어들면서 다소 아모레퍼시픽의 고가 라인 쪽이 조금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약간의 어떤 반등 국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 역시 중국 사업이 2분기와 다르지 않게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모습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애경산업이 대중국 수출이 아직은 회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조 화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화장품 내에서 투자 전략은 여전히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여전히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 두 종목으로 슬림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철저하게 이제 브랜드 일지도나 실적의 차별화돼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결국 조금 이제 뭐 날짜에 따라 매일매일 이제 주가 흐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커스는 결국은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바라보겠습니다. 예, 전략으로 시간상 가겠습니다. 화이자 효과를 기대했는데 오늘 좀 눌리는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전략하고요. 또 못다한 이야기 관심 종목 있으면 함께 얘기해 주세요. 네,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되든 뭐 누가 되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상하원 분리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바이든 그리고 상하원 분리는 크게 나쁘지 않은 조합입니다. 과거에 사례를 봤을 때도 주식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조합이 대통령 민주당 그다음에 상하원 분리 조합이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가 마무리되고 특별한 어떤 정치 지표에 대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다른 변수는 크게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재무장관 후보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야기가 블레이너드 그 연준 이사입니다. 이 비둘기파가 굉장히 강한 비둘기파인데요. 달러 약세를 지지하고 있고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쓸 인사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인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12월보다는 오히려 지금 11월이 상당히 더 좋은 호기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동안 불확실성을 눌려있던 증시가 제자리를 찾는 자리이기 때문에 12월보다는 11월 장세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실업률이 8월 10.2%에서 10월 달에 이제 6.8%까지 굉장히 좀 실업률이 호전됐고요. 코스피 12월 포워드 EPS가 이미 11월 접어들면서 15.3% 상향 조정되고 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실적 가이던스가 지금 코스피 기준 EPS가 올해 대비 35에서 40%나 급등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 한 단계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조만간 백신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도 화이자 이슈가 있었지만 그 외에도 백신 발표, 준비된 백신 발표가 4분기에 여러 가지 놓여 있습니다. 3분기가 그 삼상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4분기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재성 이슈가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대형주 중심의 대응이 좀 더 필요합니다. 어제 이제 러셀 지수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결국은 주도하는 시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대응 그리고 업종으로 본다면 결국은 화학, 철강, 금융, 반도체 그리고 굉장히 눌려있는 통신이라든지 조선 이런 쪽도 좀 보셔야 된다 바라보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 매니저 듣는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